집주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. 내가 살 거야. 내가 살겠다? 네.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가 살겠다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. 나가야죠. 그렇죠.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네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네. 손해배상의 책임이 집주인한테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 예.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집주인 그냥 고소하면 되나요? 그렇죠? 그러면은 자 이제 또 우리 일반인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집주인한테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 예.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집주인 그냥 고소하면 되나요? 그렇죠? 그렇죠. 뭐 네.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죠. 고소하고 모든 책임을 묻고 싶지만 어쨌든 이건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네. 일단 첫째는 뭐 서로 간에 합의를 잘 해봐야 되겠죠. 근데 아쉽게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소송밖에 없어요. 소송 복잡하고 머리 아프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네. 상대방이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강제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거고. 소송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. 이러면 또 그럴 거예요. 그럼 자 일반인이 소송을 하려고 해요. 예. 물론 전자소송 있지만 그런 거 뭐 말이 안 되니까 예, 그거 일반인 못 합니다.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. 쉽지 않아요. 예. 예. 전자소송을 일반인이 하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고 네. 변호사한테 가야 되잖아요. 가야 예. 되죠. 예. 그러면 변호사비라는 게 분명히 떠오를 거예요. 예, 그렇죠. 물론 소송에 내가 완벽히 100대 빵으로 내가 이기면 내 소송비를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예. 자 그래도 혹시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예. 자 변호사한테 찾아가요. 제가 볼 때 이게 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상당히 커가지고 변호사비를 퉁치고도 남아야지만 소송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자 여기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이 예.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? 충분하게 나올까요? 변호사를 써도 될 만큼? 예, 일단은 네. 그것도 참 있을 수 있는 일이네요. 네. 그런데 뭐 손해배상이란 게 일단 법에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존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해놨거나 네. 그렇지 않으면 갱신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네. 입증하기가 쉽진 않겠죠. 네. 그리고 갱신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네.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. 그러니까 표현은 좀 복잡한데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서 얻은 월 단위 임대료에서 갱신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를 뺀 금액을 2년분.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. 화면에 나갈 겁니다. 지금 종훈이 네, 나가겠죠.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 대충 이 정도네요. 그냥 일단 저 1, 2, 3번의 그 손해배상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저거네. 그 3개월치 월세네요. 뭐 그렇다고 네, 보면 3개월치 되겠습니다. 월세인데 예. 이제 대부분 전세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 법정 전환율 4%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%면은 뭐 10억이면은 400만 원이 월세가 되는 거니까 1,200만 원. 예. 그리고 이제 10억짜리면 1,200 정도의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네요. 뭐 애매하네요 금액이. 애매합니다. 되게 애매하고요.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예. 되게 뭐 작은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손해배상을 소송을 건다고 하셨잖아요. 예. 변호사비 얼마 생각해야 돼요? 변호사님, 이거 어려운데 예,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, 예. 굉장히 계속 어려운 질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지만 네. 일단은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일단 그 소송 가액 대비해서 일정 금액은 변호사비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렇죠. 소송 이기면. 이기면 회수할 수 있고 물론 그 금액이 전액은 아니고 법상 정해놓은 금액 한도 내에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소송 이렇게 분명한 어떤 사유가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내보냈다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는 승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절한 소송 비용 뭐 지금 뭐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또 이 소송 보수라는 거는 합의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소송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정형화될 거기 때문에 소송 보수는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위임을 하고 승소를 하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가 직접 살 거니까 나가 예. 해가지고 임차인이 새 집을 구했는데 이제 전세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임대인이 내가 못 들어가게 됐으니 너 그냥 다시 2년을 더 살아도 된다 예. 라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쳐봤자 예. 이거는 갱신기간 동안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맞습니다. 계약을 사실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요거는 그냥 진짜 회피일 뿐이다. 그렇죠. 근데 이 경우가 발생해서 임차인은 당연히 눈물을 머금고
이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 계약한 집을 들어가겠지만 예.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충분히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할 수 있다. 그리고 예. 그럼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.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예.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뭐 조금 변수가 있긴 하지만 국토부 그 설명자료에 포함도 되어 있고 예. 쉽게 생각하면은 근데 약 내 월세에 한 3개월치 그렇습니다. 월세 예. 혹은 전세로 치면은 전세금의 4%에 곱하기 3이니까 약 전세금의 12% 정도의 예.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승소하면은 변호사비는 일부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뭐 전 그래도 걱정이 되지만 예. 엄청나게 걱정할 필요는 아닐 그렇습니다. 거다. 이길 예.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, 정형화되어 있고 앞으로 사례가 누적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손해배상 산정이 있어서 어쨌든 가장 큰 금액 몇 가지 기준 중에 가장 큰 금이라고 있지만 이거조차 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위반이 있으면 얼마를 지급하겠다. 그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을 할까 계약서에 딱 적시를 하는 게 가장 또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소송을 걸어도 예. 만약에 이게 진짜 혹시나 임차인이 만약에 지면은 이건 언론사 방문화도 될 거예요. 이거 언론에 나가면은 난리 날 겁니다 아마. 그렇습니다. 예, 그 재판부 또 뭐 공격하고 이건 사실 이렇게 임차인이 당하면 안 되는 건 맞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손해배상 진행해서 예, 소송 가는 걸로 예. 해볼 만할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예.